무임수송 제도 언제 시작된 건가요? 네, 이게 시작된 거는 1980년 특이하게 이제 어버이날 시행이 됐어요. 1980년 5월 8일에 예. 그 70세 이상의 이제 노인들한테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을 이제 8개 업종을 정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50%를 할인해 주는 네. 식으로 제도를 했다가 무료가 아니었군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제 50%였는데 그게 1984년도에 그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예. 그 개통을 할 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하다가 네. 마지막에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노인들을 100% 지원하자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50% 65세 이상에게 100% 할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시작이 도입이 돼서 네. 지금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다. 요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네. 사회를 이렇게 표현할 때 초고령화 사회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좀 증가 추세가 어떤가요? 그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고 그 1984년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100% 할인 될 때 당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한 17.5%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 네. 네, 그 비율이 2030년에 뭐 30%를 넘어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무임승차 전체에 대한 숫자를 봐도 그 노인들이 무임승차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는 있더라고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철도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 연보요? 통계 연보라는 네네.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전체 무임승차한 인원수, 예. 그다음에 거기서 노인 무임승차가 있었던 그 비율? 인원수가 네. 연인원으로 나오는데 네. 그게 2016년도에는 한 79%, 79.9% 정도였는데 네. 이게 2021년에는 8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 전체 높아졌네요. 무임승차에서 예.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의 비율이 83%까지 올라왔다. 근데 이제 그렇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 있었던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이 시점에서 언급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작은 그 지난해에 그 예산 책정하는 그 국면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 한 지난해 한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이제 대중교통 인상 그때 한참 이제 물가 맞아요.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대중교통 인상 여부에 대한 요청을 받자 그 최대한 버텨보려고 한다. 예. 우리가 안 올리고 해보려고 한다. 근데 그때 한 얘기가 생활물가가 올라서 힘들어하니까 네. 중앙정부 지원을 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부의 얘기를 지원을 좀 받자. 예,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은 그냥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다가 이거 자꾸 어려운 얘기인데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자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공익 서비스를 한 곳에 대해서 손실을 지원해 준다 말 그대로 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예. 코레일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코레일 여기서 포인트는 코레일에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 3,796억이 돼 있었고 예.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손실 보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네. 도시철도에도 지원을 해주자. 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2배 정도로 높여서 네. 국회에서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공사에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그 국회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니라 그냥 네.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예. 예산이 이제 그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바로 그 처리가 불발된 게 12월 24일입니다. 예. 근데 24일에 불발이 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네. 저희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계속 번진 이어지고 거죠. 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인상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네. 2015년 6월에 200원이 올라서 1,250원, 지하철 1,250원이 된 다음에 지금 거의 8년째 동결된 상태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 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누적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전국 도시철도의 적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서울교통사만 놓고 보면 예. 그 2019년도에 한 5천억 원대 정도 네. 이렇게 됐었는데 19년도면 코로나 이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예. 본격화되면서 운송객 숫자가 실제로
엄청 확 줄어듭니다. 급감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졌고 네. 그래서 그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적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게 코로나19 추산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좀 다 심한 상황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적자 하니까 저도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직전에 지금 법조팀에 있는데 직전에 출입했던 곳이 서울시였어요. 서울교통공사도 이제 서울시 산하 기관이니까 적자 관련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캐릭터 인형을 만우절날 이제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형을 팝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판매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빈 공간에 무인 사업을 이제 임대하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적자라는 게 노령화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돈은 쓸 곳은 많아지는데 지하철도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네. 안전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교통공사랑 어제 통화하셨다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지하철 운행하는데 노인분들 몇 분 더 무료로 태우는데 그게 그렇게 큰 적자인가? 이런 질문도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설명을 해주신 게 이제 영화관, 비어있는 상영관에 영화를 틀어놓고 있으면은 빈자리 있다고 사람들이 그냥 와서 공짜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수익이 나겠나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맞붙었어요. 맞습니다.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그러니까 서울시만 놓고 보면 서울시는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그쵸. 굉장히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서울시를 출입해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들어보면 이게 정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그 교통 그 업무 담당자들이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하면 거의 서울시에서는 이제 약간 큰 숙제 해놨. 정말 예. 큰 숙제를 해결했다 이런 약간 정도로 큰 수건 사업인데 작년에 이제 예산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실제로 되게 있었죠.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이 한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네. 뭐라고 하시죠? 예산이 잘 이렇게 안 되면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비용 지원을 안 해주면 네. 저희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 예. 교통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약간 압박을 했는데 네. 뭐 기재부가 워낙 완강하게 이제 네. 지방재정 거부를 했기 문제는 때문에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영하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기 예. 때문에 정부가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그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다. 네네. 이런 의견인 거고. 근데 또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워낙에 논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예.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또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이 된 예. 이제 정책이고 그렇죠. 무임 수송 사업이 대통령 지시로 맞습니다. 시작된 거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할인율까지 시행령으로 지정을 해놨으니 예. 이거를 지자체. 그냥 지자체 사무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손실 보전을 중앙정부가 해주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번 달 7일이죠. 거기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네.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아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나라가 그걸 예. 메꿔달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선을 그었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서로의 논리가 있고 예. 그걸로 또 똑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맞아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구시는 이제 6월 28일부터 네네.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전국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도 이제 70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나이도 지금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이제 대구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게 이제 뭐, 조례안 예. 제출은 아직인 것 같고 이제 법제처에도 물어봐야 된다고 나이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그 이번 달 9일에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한 건데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는 만 70세 이상 이제 무상 이용하고 뭐 그다음에 그 동시에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1년에 한 살씩 높이겠다. 점차 네, 높이겠다. 네. 저는 이게 약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은 그 한 살에 따라서 약간 그 기준에 한 살씩 모자라는 분들은 약간 화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약간 그럴 했는데.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네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약간 오세훈 시장을 약간 의시- 이렇게 저격하는 선에 약간 발언을 약간 뭐라고 페이스북에 하셨나요? 남겼는데 네. 그 2월 6일 날 예. 그
노인복지 문제다. 이 네네. 대중교통 무료로 제공하는 게 그거에 왜 국비 지원에 자꾸 이렇게 매달리느냐? 네. 그러니까 주원은 없어요. 주원은 없는데 국비 지원에 매달리면 안 되고 그 지방 사정마다 다르니까 예. 지방 정부 재량에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방 해서 정부에서 처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흐름인데 약간 이제 그 결이 다릅니다. 그쵸, 이 의견이 두 살짝 지방의 다르네요. 지자체 네. 결이 다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인 노인분들 생각도 궁금할 것 같은데 노인분들 이제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노인분들도 연령을 높여야 된다 이제 기준에 맞게 그런 데는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교통비 인상으로 이어지니까 문제인 건데 권 기자님 그럼 몇 살까지 무임승차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예. 싶고 네. 저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고. 아, 네. 진심이신가요? 저희 장 기자님은 언제까지?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무임승차 여러분 사회생활이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네. 네,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제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내는 교통비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